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 단독 개봉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업로드했던 필리프 형제의 신작 Bring Her Back도 CGV 단독 개봉 작품이었죠. 과거에는 단독 개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떤 영화가 어느 영화관에서만 걸리는지 바로 딱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젠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퀴어가 CGV에서만 상영을 하는지 관람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무튼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좀 줄어든다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하더라고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는 윌리엄 버러스의 소설 퀴어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처음 듣는 소설가네 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 제 삶 속에서 스쳤던 창작자임을 발견하게 되어 놀랐는데요. 5년 이상 전에 네이키드 런치라는 소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최 잡히지 않는 서사로 인해 2번 읽었음에도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특이한 건 파편화된 듯 느껴지는 그 소설의 몇몇 조각이 지금도 제 시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영화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짜릿했는데 그 감정이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작품도 있고요. 찝찝한 느낌인데 곱씹을수록 좋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경우 후자는 걸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튼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던 소설 네이키드 런치의 작가가 바로 퀴어의 작가인 윌리엄 버러스인 것이죠. TMI지만 네이키드 런치를 영화화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네이키드 런치가 곧 재개봉한다고 해서요. 기회가 된다면 꼭 관람 후에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배경을 인지하고 나니 이 작품의 난해한 형식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윌리엄 버러스의 컷오프 기법을 영화적 어법으로 그려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퀴어를 구성하는 4개의 에피소드는 상당히 느슨한 연결고리로 구축되어 있어 각각이 독립적으로까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글을 탐험하는 3번째 에피소드 정글 속 식물학자는 영화의 톤부터 다른 3 에피소드와는 완전히 이질적이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해한 작품이기에 이번 리뷰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욱 철저한 뇌피셜로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e're all parts of a tremendous whole. 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퀴어가 아니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이 묘한 대사는 후에 유진에게서도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 대사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왠지 리는 본인이 동성애자이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은 퀴어가 아니지만 육체가 동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리는 타인에게 퀴어임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지만 본인은 퀴어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은 듯 느껴지는 인물로 추측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늘 허리춤에 지니고 다니지만 격발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그의 권총은 마초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달리 말해 퀴어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총은 보다 더 직관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소설 퀴어의 작가 윌리엄 버러스가 실제 총 수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아바타와 다름없는 리가 총을 차고 다니는 설정은 일종의 현실 반영일 수도 있겠죠. 부감으로 여러 사물들이 나열되는 오프닝에서 보이던 권총 다발도 동일한 이유일 것 같고요. 논지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가 거주하는 곳에는 그린랜턴이라는 게이바가 있는 것 같고요. 리는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하죠. 저에게는 그린랜턴에 가지 않는 리의 선택도 퀴어임을 거부하려는 발버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곳에 들락거린다면 게이임을 선언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어는 이러한 리의 모순에 대한 루카 구아다니노의 대답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 동성애자인 구아다니노의 답은 어쩌면 쉽게 예측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분리된 거 아니야. 육체와 정신은 하나야. 그래서일까요? 영화라는 정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육체 리, 혹은 영화라는 육체 속에서 어떤 의식을 펼쳐내는 정신 리는 착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은 리의 감정에 철저히 결부되는데요. 짝사랑에 빠진 사람의 희노애락을 정직하다 싶을 정도로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리는 친구 조 기드리와 함께 젊은 남성과 조인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때 젊은 남성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론하며 자신과 엄마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농반진반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순간 리의 시선 속에는 유진과 유진보다 연상으로 보이는 여인 메리가 포착됩니다. 대화와 상황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작자는 육체와 정신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영화적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리와 영화를 붙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일은 결국 리와 유진이라는 인물로 상징되고 있기도 합니다.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리와 유진은 한 주체의 두 자아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진은 리라는 주체가 희구하는 정체성의 발현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유진이 퀴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애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성애자인데 리로 인해 동성애에 갓 입문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리가 유진에게 에콰도르 여행 동행을 요청할 때 여자랑 자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메리와 유진이 단순히 체스 친구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리는 남성을 좋아하는 육체인 리와 퀴어가 아닌 정체성인 유진이라는 정신의 총합이 자신의 자아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가 더욱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퀴어는 리의 내면을 탐험하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와 유진이 함께 관람하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거울을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리의 내면으로 보이는 어떤 상이 유진을 향해 다가가기도 하죠. 결국 둘은 하나가 됩니다. 정글에서 야해라는 약을 다려먹은 리와 유진은 행위예술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춤 사이를 함께 하고요. 그 과정 중에 마치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몸만으로 들어가는 듯한 터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유진은 불현듯 사라지고 멕시코시티로 돌아온 리는 과거 유진이 그랬던 것처럼 포마드로 정갈하게 머리를 정리해 가르마를 탄 상태가 되죠. 마치 이제 리와 유진은 하나야 라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열되는 파편화된 쇼트들은 더욱 난해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작품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구분짓기도 힘들어지죠. 서두에 언급드렸듯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무튼 조각난 여러 장면들 중 인상적인 것 하나는 마침내 발사되는 리의 총에 의해 유진이 사망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 씬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나에게 유진이라는 소망은 모두 삭제되었어. 나는 이제 나의 육체와 정신 모두 퀴어임을 인정해 라고 말이죠. I've been spending time with him. I can't tell. I want to talk to you.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두 자아라는 관점은 종교와도 결부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퀴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의미심장한 소재들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정글 속 식물학자 에피소드에서 발견됩니다. 리는 에콰도르의 정글로 향합니다. 야해라는 식물을 찾기 위함이죠. 그는 그 약이 텔레파시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군에서 은밀하게 사용 중이다 라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었다고 하는데요. 무튼 마침내 리와 유진은 닥터 코터를 찾게 되고요. 그녀를 통해 야해, 즉 아야와스카라는 약초를 흡입하게 됩니다. 저에게 야해라는 워딩은 즉각적으로 야훼를 상기시키는데요. 물론 야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중 개신교의 하나님이 연상되더라고요. 특히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와 유진이 닥터 코터의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처음 맞이하는 것은 독사입니다. 두 남자가 쫄아서 뒷걸음질 치자 코터가 그것을 저지해주죠. 뱀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의 상징일 것입니다. 하와를 꼬드기어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요. 그 결과 인류는 죄인이 되어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니까요. 출산의 전제는 남녀 간의 사랑, 섹스일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잉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 간의 섹스를 카메라에 담고 그것을 지지하는 퀴어의 세계는 기독교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다면 퀴어에서 뱀은 야해를 섭취하러 온 이들을 거부하죠. 이 뱀은 영화의 끝자락 파편화된 시퀀스에 다시 등장 무한대를 그리며 자기 꼬리를 먹게 되는데요. 뱀의 파괴, 즉 기독교 신앙 시작점의 파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헐겁게 기독교를 훑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육과 영을 분리합니다. 육은 죄를 짓고 영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글 탐험 전 멕시코시티의 리의 사고방식과 동일합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그는 자신이 퀴어인 이유가 육체와 정신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하니까요. 마치 성경처럼 말이죠. 리는 동성애자 모임인 그린랜턴에서 블랙아웃된 후에 이상한 꿈을 꾸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이 아는 이들이 모두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리의 내면 속 죄의식의 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원죄에 짓눌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지속적으로 퀴어가 아님을 드러내는 이유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해 퀴어는 죄라는 공식이 심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퀴어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기독교적 사고를 거부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나의 가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것이 육체의 죄 때문이 아닌 육체와 정신이 모두 원하는 자유행위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과 리가 야해를 섭취했을 때 그들은 입을 통해 장기인지 뭔지 모를 것을 배설해냅니다. 꼬여있던 내면에 무엇이 뱉어진 뒤 둘은 합쳐지며 유진은 사라지는 것이죠. 리와 유진이 하나가 되는 정글 속 식물학자와 마지막 챕터인 에필로그의 연결이 흥미롭습니다. 갑자기 우주로 치솟은 리가 멕시코시티에 착륙하죠. 저에게는 주님이나 전능자를 극복해낸 초인적 인간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느덧 루카 구아다니노의 작품은 5편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I Am Love, Big Splash, Call Me By Your Name, Bones and All, 그리고 퀴어까지. 이 중 3편을 리뷰도 해보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이 슌지가 착한 슌지와 나쁜 슌지로 나뉘는 것처럼 루카 구아다니노도 I Am Love, Big Splash, Call Me By Your Name을 만드는 구아다니노와 Bones and All, 퀴어를 만드는 구아다니노로 나누어진다고 말이죠. 아니 어쩌면 퀴어는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작품일지도 모르겠네요. 퀴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정신과 육체는 모두 퀴어라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À quelle organisation appartenez-vous? Je ne vois pas de quoi vous voulez parler. Vous savez ce que vous risquez? Je ne veux pas courir. Police!